네, 맛있고 즐거운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따라 목소리가 더 고우신 것 같은데 느낌이? 그거라도 해보려고요. 얼마 전에 네. 제가 뭐를 시범적으로 녹음을 하나 했는데 네. 너무 핏대를 세우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우아해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몇 분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아, 오늘 우아합니다. 아, 시작은 네. 우아합니다. 아, 네. 자, 최근에 지난주 일요일에 검색어를 점령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김건희? 네. 김건희 씨. 김건희 씨의 스타일을 보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부진 씨 스타일 같지 않았어요? 뭐 이런 얘기. 네, 맞아요. 그 그리고 많이 나왔어요. 아니 나는 이제 풀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내가 지금 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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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네. 풀매. 풀매. 아, 아니 근데 김건희가 이제 사과를 할 때 풀매를 했다고 막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풀매를 하면 안 됩니까? 풀매가 어떤 의미인데 그게? 돋보이고 싶을 때 풀매하거든요. 그날도 좀 돋보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마스크 딱 벗으시고 얼굴 그게 풀매 참 희한한 게 보여주시고. 보통 이제 약간 그런 물이나 혹시 논란과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할 때 연예인분들은 다 노메이크업 맞아. 나왔었거든요. 제 그랬던 것 기억에. 안경 쓰거나 모자 쓰거나. 아, 네. 기자 누구야? 대한항공 조연아도 그랬던 아, 그 전에 왜 아. 그 한때 뭐 백지영 씨나 이런 여자 연예인분들이 나와서 네. 혹은 뭐 남자 연예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이제 차림을 보통의 이제 그쵸,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연예인분들은 보통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풀메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대조적이다. 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었냐면 검색어 점령량과 그다음에 최근에 제 지인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막 매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활인들은. 네. 근데 다들 내용은 기억을 못 하시고 얼굴만? 참하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르신들께서. 네. 그래서 이게 의외로 메시지나 내용들이 사실 실제로 가 닿는 건 아닌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했고 과연 정말 그게 물타기가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했고.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짤만 봤다가 풀 영상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제일 실망하셨어요? 우선 필러를 여기다 너무 넣으신 것 같아요. 발음이 좀 부정확해. 보통 필러 넣은 지 얼마 안 되면은 필러는 뭐예요? 필러라면 여기 좀 탱탱해지기 위해서 넣어주면은 탱탱한 뭘 넣어? 거기다 필러라는 그 물질을 넣어요. 물질을 넣어서 아, 그래요? 되게 탱탱하게 해주고 주름도 펴주고 V라인도 만들어주는. 오. 근데 이제 그게 얼마 안 되셨던지 아니면 좀 많이 넣으셨던지 발음이 너무 좀 그랬고 아, 그래요? 내용이 짤보다 풀 영상이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I believe와 찰떡이구나. 네, 왜 그렇게 사람들이 I believe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요. 네. 시민정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은 뭐 필러 얘기가 나와서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되게 불쾌하다는 댓글들이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웃으신 거 아니고 맞아. 양쪽 균형이 안 맞아. 맞으셨던 것 부작용이야, 같은데. 필러 부작용. 이게 땡겨지거든요. 본의 전 아니게. 제가 겪어본 적이 있어서 알아요. 네. 저 옛날에 보톡스 잘못 맞아가지고 어허. 양쪽이 일그러진 거예요, 얼굴이. 어이구, 조커처럼. 아. 그래서 여기 근육에 잘못 맞아서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저는 웃는 게 아닌데 자꾸 그냥 왜 웃어? 웃냐고. 그래서 여러 번 봤는데 이분 나름 되게 진지하게 하시는 건데 지금 웃는다고 오해를 받고 계시구나. 라는. 그러니까. 사과를 할 때 겸연쩍게 잘 좀 봐주세요 하는 차원에서 웃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야박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런 왜 생각도 저렇게 들기는 후하시다, 뭐, 하는데. 갑자기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또 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빗자락을 어떻게 저렇게 까시나? 그래서 사과를 할 때 풀매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었어요. 누구한테 내용이 없어 내용이. 미안했느냐, 다 지금 우리 오빠한테 미안하다. 네, 안 궁금한 거를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애기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대체 그건? 그야말로 정말 그러니까요. 없지만요. 다들 이제 그것들을 궁금해 하시던데, 저는 근데 사실 그냥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하기에는 그 사안들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럼요. 아니 예.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과 학업을 병행하지 않는 요즘 사람이 있나요? 사람이 20대들이 어디 있어? 있습니까? 그럼 20대뿐만 아니라 지금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계속 진급 그럼요. 시험 준비하시고 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분들이 들으면 더 극대노할 멘트들이고 그렇지.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제가 만약에 그런 일로 사과를 한다면 제가 그렇게 불이한 방법으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진짜로 갔어야 될 사람들이 못 갔잖아요. 내 그런 잘못 때문에 피해를 봤던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죄송하다. 네. 사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과할 대상이 일단 누군가 궁금하고 음. 그리고 사과의 내용이 뭔가 일단 뭉뚱그려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약간 이런 느낌? 나 되게 슬프고 힘들어. 우리 사연이 많다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윤석열 씨한테 보낸 러브레터 같은 느낌이 확 받았어요. 밥은 잘 먹었는지, 추운데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내주는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러면서 막, 진짜 안무랑, 우리 남편이 더 자상하거든. 그래서 좀, 풀영상을 보고 오히려 더. 그러고 나서 실망했다. 질문도 안 받고 그냥 나갔잖아요. 일단 그 자리에 앉아있던 기자들 좀 궁금해요. 한두 가지 정도 진짜 어느 내용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정도는 한 명이라도 좀 물어봤어야 되지 않나. 기대치가 없었던 건 그쵸. 아닐까요? 커뮤니티에 도는 글 중에서 제가 어제도 딴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진짜 극적 효과를 원했다면은 뭐 네. 그런 자신의 어떤 출산 과정의 이야기들까지 다 까서 사실은 사람들이 좀 긍정 어린 눈으로 자기를 바라봐주길 바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정도로는 안 되고 기자회견을 막 김건희가 한단 말이죠. 네. 이때 윤석열이 문을 쾅 열고 들어와가지고 그만하자 나가자 하면서 손을 딱 잡고 애기야, 이리 와! 야, 왜요? 끌고 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김건희가 오빠 이러는 거지. 그러면 그만해. 난 네가 나 때문에 이러는 게 싫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하지만 오빠 다 나 때문에 오빠 대통령이 돼야 할 사람이라고. 각각 대통령 난 널 더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격정적으로 껴안는. 그랬으면은. 그랬으면 동창이. 주말 드라마니 나발이니 웬만한 신파 저리가 힘들한만 다 이기는 지금 거지. 잠깐 들었는데 몰입했어요. 저 리액션 때문 아니고요. 두 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만 우리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그날 제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만 듣고 자세히 내용을 못 보고 인터넷을 막 하는데 포털에 제일 앞에 올라왔던 사진이 뭐였냐면 네. 헤어스타일의 3단 변화였어요. 아, 그래요? 앞머리가 내용 뭐 사라졌다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기사로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성이라서 꼭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왜 한 여성이 나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녀가 말한 내용을 비판 혹은 거기에 대한 기사보다 포털에 네. 애교머리를 없앴다. 애교머리가 언제적 얘기예요. 애교머리를 없앴다. 한가다. 이거가 나왔는가? 두 번째는 실제로 만약에 정말 진심이었다면 저 아는 지인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자연인으로 남편이 대통령이 되든 되지 않든 난 청와대 들어가지 않고 혹은 우리 남편에게 나 계속 문제가 된다면 본인이 혼인 생활을 그만하겠다 정도의 무언가는 있지 않으면 그 진정성을 이해해주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진짜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부속실을 없애고 뭐 축소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은 이제 4년밖에 안 되잖아요. 5년이죠. 결혼 생활 12년부터죠.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서 만약에 5년. 정치인 생활을 한다면 그 5년 동안 나는 보지 않겠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받을 게 있다면 처벌받고 그렇죠. 그게 제일 그런 중요한 얘기를 거죠. 해도 뭐 검증받고 제가 그렇죠.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재판도 얘기가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쵸? 그냥 뭐 나 대통령 아내로서만 하겠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잘못한 바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사과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게 있나라고 생각할 만한 게 뭐였냐면 그 후에 선대위에서 이제 보도자료 같은 걸 배포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9가지 의혹 중에 제대로 인정한 게 한 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뭐 부정확한 기재, 부정확한 표기, 뭐 연수라고 기재 이게 지금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미안하다고 한 건 뭐냐라고 살펴봤더니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과정을 서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라고 쓴 것만 사과를 한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2013년, 2014년 아직 공소시효가 남거나 남아있는 거예요. 결혼 후의 사건들 그거에 대해서만 송구하다는 표현을 썼고 나머지는 미안하거나 잘못했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한번 정립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과문 문학이라는 분야를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거 저도 동의해요. 사과문 문학. 그러니까 사과문에 꼭 필요한 건 뭐냐면은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받는 주체. 누구한테? 그러니까 사과를 그러니까. 하는 주체와 사과를 받는 주체가 분명히 명기가 돼야 하고요. 네. 그리고 왜 사과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자신의 인정, 이 부분, 그 범위를 명확히 해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구나 라고 인지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개 사과문은 특히 그래야 합니다. 뭐 그냥 아무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는 기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뭐 조사를 받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뭐 법적 처벌 받을 일이 있으면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네. 또 그 수위 정도가 아니라 제가 대통령 부인이 될 자격이 없어서 네. 이혼하겠습니다. 아. 뭐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건 뭐 가정으로 말씀드렸지만 뭔가의 자신의 행동의 변화가 그치. 없으면 네.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손해를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미안은 한데. 네. 이것만 야부리만 털면 뭐합니까? 그래서 사과문은 정말 자신의 어떤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픈 얘기들을 다 해놔야 돼요. 김건희의 사과 뭐 아프더라도. 기자회견으로 뭐가 변화가 일어났나요? 대선 지도에? 더 좋은 효과가 있었나요? 그 궁금해요. 역효과가 일어났죠. 역효과요? 역효과. 예. 오. 제가 그러면 좀 한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분석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세 군데서 여론조사 결과 아, 네. 그 이상이 또 나왔습니다. 세 군데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데 제가 네. 이제 주목하는 세 군데 여론조사가 이제 서울신문하고 한국갤럽이 한 건데 네. 36.8 대 30.8 이렇게 나왔습니다. 30.8이요? 네, 요거는 이제 응답률이 15.4고 그리고 이 높네요.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다는 점. 전 이거 굉장히 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사가 뭐가 중요해야 있냐면은 돼요. 네. 그냥 아무렇게나 막 돌리는 RDD 방식이 있습니다. RDD. RDD 방식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자료로. 그 비싸요. 건당 한 얼마씩 줘야 될 거야, 통신사한테다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용민이 전화번호가 있는데 내 전화번호를 여론조사 회사에다 주면 안 되잖아요. 네. 이름을 지우고. 네. 그래서 이걸 암호화합니다. 안심번호로 바꿔서 제공을 합니다. 오. 40대 남성 경기도 살고 그리고 몸무게가 세 자리고 뭐 몸무게는 농담이고 40대예요? 예. 30대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넘어갑니다. 전승의 여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근데 네. 이제 네. 하여간 그렇게 표본이 딱 정해져서 넘어간다고. 가중치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똑같이 그렇죠. 만들어져가지고. 그리고 응답률이 10% 넘어가는 거. 흔하지 않아요. 보통은 흔하지 10% 미만이에요. 왜냐면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걸었을 때 받으면은 그게 응답률이 됐는데 걸었을 때 못 받아요. 안 받으면은 스킵 하면. 그러면 스킵은 그 응답률이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근데 저 NBS 조사라고 매주 목요일에 나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NBS. 네. 이 조사는 좀 특이하게도 안 받으면 계속 걸어요. 아, 받을 때까지요? 예, 그 사람이 응답을 하면 응답률은 딱 채워지는 거지. 대단하시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받아가지고 딴 사람한테 걸면은 응답률이 떨어져요. 예. NBS는 계속 전화를 건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네. 하여간 굉장히 제가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조사인데 네. 이거 보니까 36.8 대 30.8. 지금 이기고 있어요, 이재명 이재명이 후보가 앞서가고 우와. 있는데 격차가 6%포인트입니다. 우와. 근데 사실은 오차범위 밖에 6.2%포인트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오차범위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6.2%포인트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게 36.8 대 30.8이면은 6%포인트. 거의 오차범위. 벗어나는 와. 상황이 벗어나지는 못했지만은 거의 거의. 이제 오차범위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고 음. 아주경제 한길 리서치 조사는 네. 이재명 42.4, 윤석열 34.9. 이거는 오차범위를 넘어갔지. 너무 많이 그러네요.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ARS 조사고 네. 또 유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6.2%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은 좀 앞서 이야기한 조사보다는 뭐랄까 좀 떨어집니다. 자꾸 이렇게 딸꾹질을 하는 건 우리 저 윤석열 형이 네. 그러는데 전 술은 안 먹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성렬이 형은 전날 이렇게 너무 꺾어. 너무 꺾어가지고 이튿날. 혹시 공복이세요? 예? 떡국이세요? 공복인데 공복은 갑자기 아니고 아까 떡국질을 할 수는 그 없지. 호떡을 하나 먹긴 그러니까 했어요. 예. 뭘 먹었네. 자, 혼자 그리고 또. 오늘도 문화일보 조사가 나왔는데 이건 또 오차범위 바뀝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인데 문화일보 의뢰로 해서 네. 조사한 건데 이재명은 37.4, 윤석열 29.3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김건희 씨 기자회견 이후에 네, 그러니까 더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좁혀지거나 대박. 혹은 뭐 이게 김건희 검증 국면이 뭐 이렇게 넘어가지. 전환되거나 그러지 않고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잖아요. 숙대, 석사, 학위, 표절까지. 박사 말고 석사도 아니 그 담당 교수가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지금 같으면 학부생 리포트로도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다. 아, 그래요. 대단한 내조를 하고 계시네요, 우리 김건희 씨가. 누구의 이렇게 대조를- 대선 국면이 전환된 데 김건희 씨 사과가 영향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건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 하락한 거죠. 이재명 후보가 오르기도 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상승보다 이 윤석열 후보의 하락을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중도가 되는 더 많아진 건가요? 건가요, 그러면은? 그런 후보?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같이 하락한다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선 자체에 대해서 정치 비호감도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는 건 판세에 영향을 줬다.
라고 하는 얘기고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저나 네, 저도 오윤혜 씨처럼 중도거든요. 이제 한쪽으로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특이한 현상이 뭐가 있냐면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양상인데 철수 씨. 윤석열을 도저히 지지할 수 없겠다 하는 표. 차라리.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할 수는 없겠다 하는 표들이 지금 움직이고 하나둘씩 있는 거죠. 안철수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재명 갤러리 같은 사실 좀 무림의 고수들, 젊은 무림의 고수들이 네. 참 많던데 그래요? 그분들은 그래서 여론조사를 볼 때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플러스 안철수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럼 안철수 찍으시는 분들이 윤석열 찍으실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은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하기가 좀 손쉽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으로는 못 가겠고 민주당으로 가기는 아직 나는 좀 삐침이 있어.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아까 여론조사에서 네. 안철수와 윤석열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안철수, 윤석열. 네. 예. 자 서울신문, 한국갤럽 이재명 36.8, 안철수, 윤석열 합해서 40.1. 40점이. 이재명이 36이라고요? 36.8이요. 예. 그래도 붙여도 오차범위 안으로 오차범위 들어가죠.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한길 리서치 아주경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42.4, 네. 윤석열 41.4. 윤석열, 안철수 씨 합친 게 윤안. 41.4요? 네, 그러니까 42.4 대 41.4. 1%네. 이거는 합쳐도 이재명한테 안 되는 조사고. 대박. 문화일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37.4, 윤석열, 안철수 합해서 네. 네, 숫자가 너무 좀 죄송합니다. 더하기가 안 되시는 계산기 계산기를 꺼내시라고요. 죄송합니다. 불러줘봐요, 더하기. 36.3. 네. 36.3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37.4 대 36.3. 이것도 역시 둘 1%. 합쳐봐야 이재명한테 못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했잖아요. 네. 특별 사면. 그거는 또 이런 대선에 영향을 안 줬나요? 글쎄, 아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박근혜 사면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이 사면을 허용했어요. 네. 아우 이재명 예뻐 보이네 갑자기. 그럴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별 근데 영향 없었을 거라고 저쪽에 마이너스 요소를 줄 수 있다는 논평들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아니 어떤 뭐 저는 뻔덕지를 마이너스 요인은 없다고 보는데 이게 뭐 물론 표를 의식해서 청와대에서 그렇게 이재명 도우려고 했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윤석열 플러스 안철수 해도 오차범위 안으로 앞서거나 혹은 뒤지거나 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청 선방하고. 자,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텐데 네. 이러면은 윤석열은 똥줄이 타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든 저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그러면 같은데. 찰스 맛을. 네, 근데 단일화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요? 안철수는 어떻게 할까요? 할 것 같은데요? 단일화? 아니요. 아니, 지금 내가 가장 없애주는 게 어딨어. 자기가 중요하니까. 킹메이커가 될 수 있죠. 아니, 지금 그렇게. 단일화를 하면 당연히 윤석열로 단일화가 되지. 남아 있는 것이 오히려. 예. 우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한테 윤석열이 통 크게 뭔가를 양보하지 않으면은 안철수가 받을 일이 없어요. 아마 뭘 양보하면 받겠습니까? 공동정부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틀림없이 안철수 정도면은. 공동정부. 그러면 이제 뭐 예컨대 예. 사실은 뭐 국무총리로 뭐 앉힌다든지 이럴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찰스 맛의 그 찰스 맛에?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찰스 맛이란 어떤 맛인가요? 찰스는 단일화 협상 때 상대방을 피를 말리게 만듭니다. 피를 말리게 만들어요. 여기서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오세훈하고 서울시장 단일화할 때 김종인이 개무시를 했거든요. 안철수. 이런 와중에 안철수는 맞아요. 또 자기가 질러놓은 얘기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지고 결국 오세훈한테 넘겨주게 됐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철수한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는 영원히 철수한다. 철수가 되는 거예요. 안씨를 성을 갖다 벌릴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철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정치 인생은 이제 종을 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명분 있는 후퇴, 그러니까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면은 안철수는 여기서 철수하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은 좀 어렵다. 다른데 제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라면 단일화에 결코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유일하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저도 그런 점에서 이제 이현경 의원하고 차라리.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단일화를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굉장히 윤석열로 하여금 네. 굴욕적으로 양보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자기 명분을 챙기지 않으면 절대 단일화 안 해준다. 네. 그러니까 정말 무릎 꿇고 안철수한테 제발 좀 단일화 해달라.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단일화가 된다? 네. 단일화 효과는 제로예요. 그렇죠. 예. 막 지금 자기가 앞서는 가운데 딴 후보를 흡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너지가 나는 게 단일화 효과가 극대화되는 네. 거지. 지금 자기가 지고 있는 마당에서 다급하게 또 단일화를 했는데 막 그냥 잣대고 포대주고
이런 식으로 단일화하려면은 감동도 없고 네. 그리고 좀 굉장히 굴욕적이고 네. 안 돼 그런 거는 한마디로.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랑 같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부 사과 기자회견.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이혼 서류라도 가져와가지고 더 떨어질 거. 석고대죄. 제 생각엔 시청률은 진짜 폭발할 것 같아요. 시청률 웬만한 폭발할 것 드라마보다. 두 부부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누가 내레이션 해주면 그 사과는 조금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그냥 게임 끝납니다. 그래요. 정말 너무 지금 신기하네요. 이게 이 사실은 대선판. 여론조사를 볼 때 여론조사 수치만 보면 안 되고요. 이게 오차범위 바뀌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차범위 바뀌면은 네. 이거는 판이 정해지는 확실하게 거죠. 앞서간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아직도 2달 반이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추이를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느냐. 그렇죠. 혹은 뭐 누가 동반으로 내려간다든지 둘이 동반으로 올라간다든지 그 추이를 봐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X자란 말이죠. 교차. 한마디로. X자. 예. 그런 와중에 그러면은 결국에 윤석열이 뭔가 탁 하고 이제 카드를 그래야 꺼내가지고 되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텐데 네. 그럴 능력을 갖고 있느냐, 정치력을 갖고 있느냐, 또 민심을 흡수할 만한 어떤 정치적 근육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답이 없다. 경동 나비엔 뉴 심플 살균 온수매트는 우리 저 이현경님께서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진짜 춥더라고요. 정말 귀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역대급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한 월동 준비를 위해서 보일러의 명가 경동나비엔의 온수매트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십시오. 경동나비엔 정도면 사실 누구나 신뢰할 만한 브랜드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인데 12월 29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인터넷 판매가가 2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형성돼 있습니다. 왠지 잘 쉬웠어요. 2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형성돼 있는데 김용민닷컴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22만 9천 원. 어디서 결제하느냐, 어떤 카드냐, 일시불이냐, 할부냐 뭐 이런 조건 없고요. 무조건 22만 9천 원인데요. 문제 있는 제품이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3년간 무상 품질 보증, 365일 24시간 콜센터를 24시간 해요. 대단하다. 방문 AS가 지원되는 100% 정품인데요. 추운 겨울에 따뜻한 건 기본에 편의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췄습니다. 분리난방, 살균 모드, 슬림 매트, 다중 안전장치 이 모든 게 지원되는 경동나비의 뉴 심플 살균 온수 매트를 김용민닷컴에서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년 무상 품질 보증 중요해요. 왜냐면 올해 잘 쓰고 접어놨다가 내년에 폈는데 안 안 돼. 이런 근데 다 1년 보증이야. 그러면 모든 가전제품은 네. 대부분 다 1년이에요. 네. 1년 넘어가는 게 잘 없어요. 저희 집도 경동 나비엔인데 여기가 너무 좋은 게 최근에 엄청 추웠잖아요. 근데 보일러가 고장 난 거예요. 어허. 애기도 어린데. 아이고, 이런. 근데 경동 나비엔에 전화했더니 당일에 기사님이 와주셔가지고. 그 진짜 중요해요. 네, 당일에. 그래가지고 바로 고쳐서 안 그랬으면 진짜 엄동설하네. 다 데리고 어디 진짜 갈판이었는데. 어디라도 가야 돼. 이 AS 너무 잘 됩니다. 경동 나비엔. 이게 인정입니다. 24시간 콜센터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저희 집은 거꾸로예요. 지금 오윤혜 씨 집 있는 달라가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보일러가 자꾸 온수를 틀어도 냉수가 나오는 거예요. 냉수를 틀면요. 냉수가 나오고요? 네.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머리를 한번 감으려면 3번 정도 껐다 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이걸 어떻게 좀 해봐 그랬더니 원경아 회사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품이든 가격이 저렴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자제품에는 요즘 오래 쓰니까 애프터 서비스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무조건 고장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메이드 인 차이나 거는 싼 대신에 그냥 쓰고 버린다고 생각하라고 맞아요. 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AS가 쉽지 않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온수매트 쓰는데 확실히 그 전기 장판 이렇게 깔고 잘 때랑 이 몸이 아픈 게 다르더라고요. 이 온수매트가 네, 맞아요. 찌뿌둥한 게 없어요. 찌뿌드득한 게 없어요. 그래서 더위 많이 타는 우리 딸도 여기 와서 자요. 항상 저한테 애교를 부리고 이렇게. 그럼 저는 남편을 꼭 안고 자면 온수매트가 필요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앵커님 표정이 아이, 꽂이 남았네. 그래도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경동나비의 온수매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PD님 댁은 보일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집은요 방에 한 침대에 부부가 눕는 게 그 상식 아닙니까? 그쵸? 분리난방이에요? 싱글 2개를 갖다 놨어요. 근데 떨어져서요? 네. 각자? 왜 그러냐면은 따로 또 같이. 이제 뭐 여러 참 말씀 못 드릴 그런 이유들이 있긴 한데 왜 웃어요? 좋은 거, 뭘 한다고? 좋은 거잖아요. 뭐가 좋아? 좋은 좋기는. 거잖아. 잠은 따로 자고 할 거는 싱글에서 하고. 싱글에서 하면 더 이게 스릴 있거든요. 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본인 꽉 경험담이지. 잡아줘야 되고. 안 잡아줄 수도 있지, 미룰 수 있는데. 아, 그래요?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그 반대예요. 예. 아. 못하게 하려고. 아, 따로 또 아, 가치가 진짜? 없구나. 따로 또 계속 따로. 아니 그래도 저기는 못하게 하려고라는 방어막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한 십몇 년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따로 자더라고요. 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부분은 남성분들이 술 먹고 오시는 분들은 네. 늦게 들어오시니까 와이프는 그 나이 때쯤 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공부를 많이 그렇지. 할 일찍 자야 때잖아요. 돼. 그러니까 엄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12시에 막 이렇게 만취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따로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래도 거긴 좀 불씨가 남아있네. 그러니까 자는데 자꾸 귀에다 대고 네. 코를 곤다는 거야, 내가. 아, 난 그 왜 마음 그래요, 뭔지 알지. 진짜? 왜 그래요?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 나는 기억이 안 나지. 내가 그랬던 기억이 안 나지. 그 코 고는 소리까지 내년에는 꼭 사랑 받으시기를. 알겠습니다. 제가 녹음해서 들려준 적도 있어요. 네. 그래. 극구 아니라고 계속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둘이서 계속 옆에서 핸드폰으로 아, 녹음. 본인은 모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도 녹음을 하는군요. 네, 저희 녹음을 집도 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해서 네. 오빠 이렇게 한다고 자기 상태를 보여줬어. 그럼 놀라죠? 깜짝 놀라니. 설마 그럴 리가 없다. 영상 앞에서도 설마 믿지 않아. 그럴 리가 아, 없다면서. 그 집도 멘트가 똑같네. 네, 그럴 리가 이건 성대 구조상 내 목소리가. 아, 내가 맞아.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아니다. 거예요. 예. 아,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앞서서 좀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자면 네. 작년이 아니죠?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아니 남았어요. 그래도. 예, 1월 1일자. 올해 1월 1일자 2021년 이요? 그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 네. 네 군데서 했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MBC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누가 1등했을까요? 네 군데 당연히 모두 다 이낙연. 아, 진짜? 냈다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정말요? 1월 1일에요? 그럼요. 조선일보도, 동아일보도, 한겨레신문도, MBC도 다 이재명이 이겼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요? 네. 이길 수가. 역대 대선을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요? 100일 전에 1등이 맞아요. 뭐 대선의 1등이다 그러는데 그는 전제가 있습니다. 100일 사이에 1, 2등이 안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1, 2등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일 전에 1, 2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100일 전 1등 윤석열, 윤석열이 대선에서 1등할 것이다. 이제 이 예측은 일단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역대 대선을 한번 좀 쭉 살펴봤어요. 오늘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준비 많이 보기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요. 2016년 5월. 2016년? 5월. 5월? 그 1년 뒤에 이제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네. 그때는 이제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 오세훈으로 붙였는데 문재인 35.8, 안철수 28.8, 오세훈 27.9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012년 박근혜가 당선됐던 대선 1년 전 2011년 12월 그때 조선일보 미디어 리서치를 보니까 박근혜 31.5, 안철수 23.8, 문재인 7.3 그리고 중앙일보 한국갤럽 박근혜 31.9, 안철수 22.4, 문재인 5.8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췄지? 아, 그런 거예요? 예. 2016년도 맞췄고 2011년도 맞췄고 자 그럼 네. 2006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이 압도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네. 2006년 12월에 조사한 걸 보니까 이명박 49.5 누구랑 붙었었죠? 이명박. 정동영. 아, 정동. 박근혜가 그 다음이야. 29.2 이회창 5 손학규 4.4 원희룡 3.9 잘 모르겠다 8.0 잘 모르겠다에 들어갔을 거야 모르겠다, 맞아. 8.0. 늘 비슷해요. 정동영이 네. 예. 자 그리고 2001년 12월 요 때는 하나 2001년이요? 너무 2001년. 옛날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12월에 당선됐죠. 2001년 12월은 이거는 완전히 틀렸어요. 이때는 이회창과 이인재가 붙는 걸로 나왔는데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땐 진짜. 이거는 그래요? 잘못됐고 이거는 어차피 노무현이 없는 조사니까. 근데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이회창하고 노무현하고 붙었을 경우 이회창 52.3, 노무현 37.4. 이때는 틀렸어. 2001년은 틀릴 수밖에 틀렸는데. 없었어요. 아무도 그 상황을 예측하기가. 그렇지. 노무현 부총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없었고. 아니 2%로 시작해서 대통령이 되는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네. 저는 이때 미성년자여가지고 아, 투표권이 2001년에 미성년자였습니까? 그랬을걸요? 그래요? 제 02학번이거든요. 네. 그렇구나. 우리 저
전 구사학번입니다. 아, 구사학번이시구나. 우리 저 신민정 평론가님. 저 06학번이에요. 아, 그래요. 서열분이 됐어요. 우리 김영민 PD님은 언니들. 나 이때 직장 다녔지. 직장 다녔지. 회사원. 회사원이었지. 네. 회사원이었고. 그 야당 후보가 교체될 일은 없습니까? 솔직히. 아, 윤석열에서 딴 사람으로. 홍준표 씨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나 자. 되나 안 되나 별 그 차이가 없을 것 야당 같아요. 후보가 교체될 확률은 딱 한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죠? 뭐예요? 윤석열 씨가 죽는 경우입니다. 사망이요? 사망. 사퇴하겠다. 나 대통령 후보 그럴 일은 사퇴하겠다. 만무합니다. 그래요? 진짜 그럴 가능성 없을까요? 아니 지금 윤석열은 네. 그만두는 순간 자기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격밖에 아, 그래요? 수비가 없어요. 그럼 수비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 사람이 지금 출마한 것도 살려고 출마한 거라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가 되지 않는다. 네. 이 경우에도 그럼 그때부터는 검찰이 마구잡이로 털겠지. 공수처도 마구잡이로 털겠지. 본인을. 그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선에서 떨어지면은 네. 그때는 이제 본인이 직접 또 나가가지고 네. 야당 총재가 되려고 하겠지. 야당 대표가 되려고 하겠지. 네, 그리고 어떠한 수사든 다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를 그렇지. 하니까. 야당 탄압이라고 만든 야당 것이고. 탄압이라고. 네. 나름대로 그 사람은 선거에서 질 경우의 수도 다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절대 물러나지는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물러나는 순간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물러나나 교체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건 근데 네. 지는 거니까. 뿌린 대로 거두고 있네요, 윤석열 씨가. 네, 그렇죠. 그동안 뿌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아니, 이- 지금 이렇게 버티니까 검찰이나 공수처가 자기하고 부인을 못 건드리잖아요. 3월 9일 이후에 발표되는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3월 9일 이후에, 대선 이후에. 대선 이후에 지금 웬만한 것들이 뭐 조사 중이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뭐 얘기되는 것들 중에 대선 전에 나올 만한 게 거의 없어요. 다시 검사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까? 안 됩니다. 아,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그건 또 불가능해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불가능한 일이고, 네. 그래서 참 재밌는 글을 봤는데, 네. 팸코라고 아십니까? 팜코 몰라요. 팸코라고, 팸코? FM 코리아라고, 예, 에펜코리아. 2030 남성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지향적이고 어. 페미니즘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런 분들이에요. 네. 이런 분들이 음모론을 하나 올렸는데 내가 무릎을 치고 웃었습니다. 정말. 음모론이요? 뭐요? 윤석열은 또 그렇게 싫어하거든. 또 홍준표를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지. 그러니까 모든 사고가 홍준표의 식. 거의 뭐 기준이 돼 있다고 보는 네. 건데 문재인은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표현이 문재인이란 얘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시켜가지고 야 네가 좀 악역을 좀 맡아줘야겠다. 악역을 좀 그래서 맞춰줘야겠다. 나한테 덤벼라. 너 조국 칼질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야권의 인기 받아가지고 그 당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가 되라. 스파이라는 홍준표가 거예요? 나오면은 우리가 지기 때문에 안 된다. 네가 들어가서 논개가 되라. 아. 이런 음모론이 지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릎을 탁 쳤다고요? 예,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요? 예. 이마를 치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치. 아주 웃겨서 무릎을 쳤다는 얘기야. 웃겨서. 그래요? 야, 탁견이다 이게 아니라. 예. 근데 별별 저는 얘기가. 뭐든지 세월이 공짜로 가는 건 없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 방송을 하면서도 정치인들 욕을 엄청 하거든요. 멍청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못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대선 경선이 끝나고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한 20년 정도 정치밥을 먹었던 사람이 네. 윤석열 후보 지지를 못하겠다고 안 만나줬잖아요. 뭐 아, 저렇게까지 속 좁게 저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만한데 이런 생각이 오죽하면 지지 선언을 못 한다고 했을까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사실 유승민 후보도 안 만나주고 홍준표 대표가 원래 독고다이로 유명하긴 하죠. 옛날에 원내대표 할 때도 그랬고 당대표 할 때도 보면 뭐야 오로지 마이웨이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뭐 속내는 제가 모르니까 근데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승복을 하고 나는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선을 완전히 근 거잖아요. 성극기. 네, 그래서 20년 정치밥이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재밌습니다, 이번 지금 대선도. 유권자들 안철수 후보에게로 넘어가는 분들 다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내가 차마 내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윤석열을 못 찍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심정도 요즘은 이해가 가고. 근데 결국 지금 안철수로 간 지지율이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윤석열로 돌아와요. 글쎄요. 아니, 내가 몰랐는데 대선 2017년 5월 대선 일주일 전까지만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는데 5월 2일 조사한 걸 보니까 그 전주 대비에 홍준표 지지율이 10%포인트 상승했어요. 그전에는 한 자릿수였던 거야. 그랬다가 또 일주일 지나니까 선거를 치러야 24%가 되니까. 나왔어요. 24%.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그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득표를 했었는데 네. 근데 저는
이번에 간 건 못 돌아올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FM 코리아 얘기하셨지만 젊은 20대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젊은 층에 대한 생각으로 볼 수 없는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같이 일을 해본 사람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정치 지지 아닌 거 다 떠나서 너무 이제 그렇잖아요. 전문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좀 공력학번으로서 한번 본다면 제가 20대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구린 건 다 똑같다. 그치. 그럼 이제 도덕성 문제가 터질 때 그게 과연 이 지지율에 어떤 빠지고 들어가고의 영향이 크게 있을까? 있는 연령대도 있는데 네. 후진 거를 못 참는 거예요. 후진 거. 아, 내가 이 너무 사람이 후진 거? 전문성이 있다면 입을 다물고 들을 의향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좀 능력이 못했어도 있다면. 참아줄게. 지금 젊은 세대들을 능력으로 차별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대잖아요. 무서운 세대예요. 능력 없고 전문성 없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다시 돌아서진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적어도-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홍준표 후보는 콩카콜라라는 게 뭐 그냥 시원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 전국을 읽었고 나름 뭔가 어떤 전문성이 자신만의 있었고. 뭐가 있어요. 네. 그걸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쵸, 비교하기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안타깝네요. 아, 그래요. 우리 맞아요.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이 김건희의 논문 논문 표절. 표절이 또 근데 생명여대?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 오마이뉴스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네. 그동안 김건희가 얘기했잖아요. 수원여대 겸임교수. 네네. 그거는 뭐 지원자가 있었던 건 아니고. 내정자였다,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가 소개받아서 간 거지. 내가 겸임교수가 돼가지고 이 경력서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겸임교수가 된 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응모자가 다수였다는. 아. 경쟁자가 있었다는. 그 경쟁자- 수원여대에서 밝힌 거예요? 수원여대에서 밝혔어요. 그게 몇 년도예요? 수원여대. 2006년. 2006년. 2006년에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났군요. 세상에. 대학교 그만 들어가시고. 다 거짓말이네. 네. 김건희 씨 논문 관련해서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서 또 놀란 게 뭐냐면 네. 이분 박사학위 논문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국민대에서. 근데 지금 22년 전 1999년도 6월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표절이냐면 파울 클레라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분석하는데 이 작가를 분석한 논문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런데 이 작가를 분석한 논문이라고 하고 네. 이 김건희 씨가 제출하면서 마지막에 참고 자료 쓰잖아요. 거기에 참고 자료에 없는 4권의 책을 JTBC가 이제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 4권을 추가해서 표절 확인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표절률이 42%가 나왔다. 발을 베꼈다고요? 그러니까 48페이지 중에 43페이지, 48개 페이지 중에 43개 페이지에서 베낀 흔적이 있고 문장으로 치면 382개 문장 중에 250개가 같거나 비슷하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표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22년 전 그 자료를 지금 잣대로 하는 게 맞냐. 당시에는 각주다는 문화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각주 문제가 아닌 게 뭐냐면 이게 논문이라는 게 내가 보기에 내가 주장하기에 이러이러한 작품 세계가 있다. 이거를 뭐 표현하려고 했다라는 내 의견이나 내 주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치 이미 나와 있는 논문을 베끼면서 내 주장인 것처럼 쓴 거예요. 그럼 그럼 베낀 이거는 거지. 각주 문제가 아니죠. 그렇네.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썼다거나 각주 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인용을 반드시 밝혔지만 맞아요. 내 주장은 아니지만 누가 이렇게 했다라는 게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자기 주장도 없고 원래 있었던 논문을 독창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없이 그냥 베껴 쓴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각주 쓰는 문화가 아니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주석을 기재하는데 잘못된 거나 실수, 뭐 단순 실수가 아니라 연구윤리 전문가들은 뭐이 정도면 학부생 리포트도 못 낸다. 왜냐면 자기 주장인 것처럼 남의 주장을 갖다 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주 얘기가 나오면 또 80년대, 90년대에 다 각주 다신 분들은 다 정확하게 달았어요. 그리고 뭐 이게 지금 22년 전 논문이라고 난리 치는데 조국 전 장관이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내 논문은 89년도 논문이었고 미국 그 대학에서 아니라고 하는데도 서울대에서 진상조사까지 했다. 윤리위원회 했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숙대 측에서는 이게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서 네. 검토해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국민대가 조사 보고서를 지금 교육부에 냈고 교육부가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재검토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재검토한 내용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3월 9일 전에 과연 발표를 할 것인가. 그럼 숙대 같은 경우는 국민대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달을 진상조사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 규정 안에서 뭐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30분이면 끝날 건데. 공개 안 하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바꿨던 것처럼 숙대가 과연 3월 9일 전에 이거를 잘 낼 수 있을지. 3월 9일 이후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3월 9일 이후에 나올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3월 9일이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5년 뒤 3월 9일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네. 그 논문이
표절을 했느냐 22년 전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게 김건희 씨의 지금을 만드는데 어떤 그렇죠. 역할을 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이 사실 미술계로 진출하는 큰 발판이 된 거죠. 아, 석사학위에서 진짜요? 미술에 관련된 어떤 작품 세계를 분석한 논문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쪽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발판이 된 그렇네요. 그런 논문이 된 건데 그렇다면 이것 또한 지금의 삶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남의 논문, 남의 지식, 남의 것을 훔쳐다가 자기 것인 양 해서 차지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그냥 이게 지금 22년 전 논문의 각주 문제로 칠 수는 없는 거죠. 아, 당연하죠. 저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석사 논문 쓸 때 오. 4학기, 그러니까 2년이나 계속 빠꾸를 맞았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네, 정말 눈물을. 왜냐면 저도 이제 예체능이었기 때문에 평생 노래만 하다가 뭔가 이렇게 글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서툴러가지고 정말 그 인고의 시간 몇 날 밤을 새고 근데 이제 그 돌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10몇 프로만 나와도 바로 교수님이 돌려보내고 이거는 당연히 할 수가 없는 카피킬러. 거고 네, 카피킬러. 각주 하나, 맞춤법 하나, 뭐 띄어쓰기 하나, 뭐 정말 문단까지 다. 네. 그래서 제 논문이 거의 까매졌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아유, 힘들게 정말 열심히 해주셨네 교수님이. 훌륭하시네. 네네. 그런데 이분은 진짜 99년도 숙명여대 근데 제가 근데 그때는 사실 어떤 연구윤리 개념조차도 없었고 그렇긴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표절이 정당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40몇 프로면 다만 이제 그게 어떤 연구윤리의 개념이 만들어져 가지고 뭐 네. 표절률 몇 %가 넘어가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없어서 멋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그건 양심적으로 네. 너무나 당연히 연구윤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암묵적 동의 속에서 내놓는 논문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고유한 생각까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는 거는 이건 무성의한 정도가 아니라 그 참고- 학교를 기만한 거예요. 참고 문헌을 뺐다는 게 이게 너무 악의적, 짝지는 것 그게 같아요. 악의적이에요. 네. 이거는 자기가 이 참고문헌 4권을 쓸 경우에는 거기서 비교를 해야 걸리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글에서 나온 거네라고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뺀 4개를 뺀 거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의도적인 이거는 거지.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고 볼 수 맞아. 있는 거죠. 평론이라고 하는 게 실험 논문하고 좀 다르잖아요. 논문 중에도 평론으로 이렇게 글로 쓰는 논문이 있고 실험하는 실험 논문이 있어요. 네. 근데 저 아는 언니도 실험 논문을 쓰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실험 논문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면 좀 난 거예요. 그나마 숫자도 있고 시간이나 뭐 농도나 이런 것도 측정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오윤혜 씨 말한 것처럼 예체능계는 아이디어가 처음이고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는 그냥 남의 거를 가지고 온 거는 재산을 뺏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평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관점만이 독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날 사과하는 걸 보면서 본인이 뭘 잘못했고 어느 정도 잘못했는지 약간 인지가 안 되는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해? 그래서 본인이 악마화되어 있다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비난이 부당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녀사냥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부부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렇게 문제될 일이야라는 맞아, 그 인식이 맞아. 가장 열받게 하는 것 그게 같아요. 좀 빡치는 것 같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 딴 거라도 괜찮으면 그걸 좀 지나가 보죠. 근데 딴 것도 없잖아. 그리고 정책이고 뭐걸 좀 내놓은 게 있으면 뭐 이런 말을 해요. 전체적으로 뭐 부분적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도 문제고 부분적으로도 맞아요. 문제고 지금 계속 문제인데 본인들만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아, 맞아요. 답답합니다. 아 정말 근데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뭐 각주나 혹은 뭐 인용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는 뭐 석사니까 사실 처음 논문을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실수를 이게 뭐 용인할 갑자기 수도 없겠지만. 너그러워요. 아니 무슨 그 말 하려고 다음을 그래요? 기다려야 돼. 네. 저도 석사 용인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뭐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100번 뭐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정말 좀 불쌍하게 네. 봐줄 수는 있겠지만 네. 고유한 생각 남의 고유한 생각을 그대로 갖다 쓴다는 건 이건 도둑질입니다. 그럼요. 이건 네. 진짜 용납할 수가 없는 제가 일이에요. 김용민 PD의 의견을 다 듣고 온갖 라디오 프로그램이랑 여러 프로그램에 나가서 내 생- 마치 내 생각이냐 얘기를 해서 제가 돈을 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 의도적이에요. 그 문서를 다 뺐다는 게. 네 권의 그 책을 뺐다고 하는 게 많지 그게 않다고 디테일이구나. 하더라고요. 너무 짜쳐. 그게 의도적이고 그게 악의적이고 그런 쪽으로는 타고난 것 같아요, 이분은. 약간 이렇게 좀 교묘하게 바꾸고 수정하고. 부분만, 네. 아, 진짜. 이런 거. 아, 저도 사실은 석사 논문도 그다지 큰 개념 없이 썼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제대로 배웠지. 우리 가까운 이종우 교수라고 네. 저기 이재희 이 박사 그 사람 그래도 제 대학 동기이자 또 지금 대학 교수인 네. 최모 교수한테 네. 저는 어떤 논문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논문이 인용한 거를 나도 똑같이 인용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원래 논문에서 인용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 논문이 또 인용했다. 그러니까 이중 인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 그게 어려워서요. 맞아, 원, 어려워. 원 거만 난 인용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안 되는 거예요? 거야. 그것도 따옴표 쓰는 법도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원전을 봐야겠다 해가지고 국회 도서관 가가지고 원전을 다 봤더니 네. 와,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인용한 거는 진짜 그 사람의 어떤 의도와 방향에 맞게 인용이 된 거야. 근데 읽어보면은 이게 다른 맥락에 얘기된 거더라고. 그래서 그걸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싶으면 다 그냥 엎어버리고 새로 읽었지. 그렇게 해서 만든 고생하셨어요. 네. 토닥토닥. 석사기 논문 쓸 때 저도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글쓰기 정리랑 그런 표기법들 어렵고 그래서 지금 찾아보면 막 도망가서 숨고 싶고 누가 석사기 논문 이렇게 남편이 들고 놀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옛날 이대에 다니는 친구가 말해줬는데 자기들이 교수님들한테 항의할 게 있고 교수님들이 뭐 결정할 때 정책 항의할 때 네. 교수님들 그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신 교수님들 석사 논문을 다 찾아내서 마이크에 대고 그 논문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안에서 진짜요? 회의하고 계신 그럼 회의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은 밖에서 낸 석사 논문을 막 읽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이대스럽게 공격을 하는구나. 아, 그게 이제 그럴 정도의 부분인데. 어렵긴 어렵죠. 석사 때 논문 쓰는 게. 그러니까, 근데 예. 이거는 의도적으로 맞아. 너무 의도적이야. 타고났어, 이분은. 네. 모전, 여전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약간 그 유전자가 타고난 유전자. 서류 조작하고 에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인용한 거예요. 어떤 분 댓글이. 그 나쁜 글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나쁜 거. 그러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네. 남의 유전자를 갖고 얘기를 해. 그건 알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 혼자 갑자기 더 악마 같아 이러고 있으니까. 아, 저럴 때가 제일 그래. 지금 김건희 씨가 너무 싫어합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러면- 어쨌든 그 가족을 봤을 때는 네. 악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해요. 이게 지금 잘못이고 악하다는 거 서로 자기들끼리 어울리면서 무뎌지는 맞아요.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유전자의 빨리 문제 깨어나시길 네. 세상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김건희 씨는 얘기 들어보니까 정대택 씨라고 있잖아. 네네네. 스나이퍼. 네. 스나이퍼. 그분이 평생 네. 시달리시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네. 하셔서 정대택 형 얘기로는 네. 지난번 사과 기자회견 때 네. 자기가 이렇게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 될 줄 될 줄은 몰랐다. 몰랐다 그러는데 그러던데? 개구라라는 거야. 아, 뭐냐면은 이미. 정대택 씨 얘기로는 네. 최은순하고 김건희가 윤석열을 푸시했다는 거야. 대선 정치인이. 나가라고, 정치 나가라고. 아, 정치인이 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에휴, 참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근데 난 궁금한 게 애교머리는 왜 애교머리예요? 그게? 뭐 한 가닥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그 왜 저번에 사진 찍혔을 때 여기 이렇게 내려온 머리 있잖아요. 근데 저기 청와대 가서 네. 사진 찍었을 때 네, 청와대 가서 애교- 찍었을 때랑 그 다음에 왜 언론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여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풀 메이크업 한 상태로 이제 머리가 있었다 이런 네. 건데 신경 많이 쓴 거죠.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애교머리. 요즘은 애교머리 안 하는데. 잘. 예. 네. HOT 시절에는 하는 건데. 저희 그 전 시절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 참 근데 이 화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참 경의를 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진짜 부지런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리고. 맞아요. 많이 예. 걸려요. 특히 아침 일찍 방송 나가시는 분들 정말 근데 하기 인정해야 정가호가 합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돈과 시간을 투자할 만하다. 예전에 그 정지영 아나운서가 SBS 아나운서 네. 때 늦게 일어난 거예요. 6시 방송 시작인데 5시 40분인가 일어났대. 네. 그냥 막 달려간 거야. 네. 그래가지고 6시 땡 하고 들어왔어. 인사를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었지. 네. 그러니까 이제 코너 한번 끝나면은 눈썹이 달리고. 저는 생방 TV에서도 그런 적 있어요. 진짜? 진짜? 늦잠을 잤어요. 근데 제가 아침 뉴스를 오래 했거든요. 어. 근데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겨우 눈썹을 겨우 그리고 들어갔어요. 오. 여기는 없어요. 민문이. 어머나. 밀버 민문이. 눈썹. 그래서 리포트 하나 나갈 때 예. 빨리 아니, 그리고. 갈 때마다 하나 짱이다. 새로 리포트가 생겨. 이제 1분 30초 내지는 2분이니까 그래서 한 30분 방송하고 이 정상으로 역시 산 증인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자들이 아마 대충 세수하고 뭐 너무 이게 길면은 면도 한번 하고 그쵸. 나면 금방 끝나는데 5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네. 여성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네, 그 노고를 알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네. 나는 너의 그 풀매를 나하고 첫 연애할 때 하고 결혼식 때 외엔 본 적이 없다. 얘기했다가 풀매 안 하세요? 예, 아구창을 맞았습니다.
맞은 짓을 하시네. 맞을 짓을 한 겁니까? 했는데 못 아니, 내가 그래서 알아보셨다는 김건희가 거잖아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이 차원에서 얘기를. 저 약간 맥값을 적금하시는 아까 석사 논문 용서하자더니 뭔 용서하자고 그랬어? 너그러우시더니 아, 참. 뒤끝 있으시네. 아니,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또 그럼요. 주변 분들의 어떤 그런 어떤 노력이 있죠. 그런 예의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화장하시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할 뿐입니다. 네. 예. 참 TPO가 중요해요. 뭐든지 저는. TPO가 뭐야? 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왜 그 자리에 섰는가가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떨 때는 왜 눈썹도 반밖에 없는 얼굴이 예뻐 보일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네, 오드리 헵번이 유니세프 대사로 가서 아프리카에 아이들 안고 있는 모습이 젊었을 때 오드리 헵번이 너무 이쁘지만 그 모습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그 인형처럼 아름다운 얼굴 말고 민낯이 이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내년에 좀 분발해 주시기를. 아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김현